네, 요즘 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단 하루만 맡겨둬도 상당한 이자가 붙는 파킹 통장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졌어요. 은행에 이런 파킹 통장이 있는데 증권 계좌에도 이런 역할을 하는 상품이나 계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CMA 계좌가 있긴 한데 그 금리가 파킹 통장 금리만큼 높진 않죠. 그래서 나온 상품이 KOFR ETF입니다. 네, 근래 뭐 유튜브라든가 또는 인터넷에 요 코퍼 ETF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 ETF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KOFR 코퍼 금리가 뭔지 알아야 되는데 사실 일반인 입장에서 이 금리가 뭔지는 중요하지 않죠. 네. 다만 이게 초단기 금리이고 기준금리와 거의 같이 연동돼서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최근 이 KOFR 금리의 추이인데요. 네, 180일 평균은 1.7, 90일 평균은 2.1, 30일 평균은 2.3, 그리고 9월 7일 기준은 2.4%입니다. 이렇게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이 코퍼 금리도 같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 금리를 확인하고 싶으면 네,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www.kofr.kr 들어가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이 금리를 이용해서 만든 상품이 코덱스 KOFR 금리 액티브라는 ETF예요. 보시면 4월 달에 10만 원으로 상장이 됐고, 그리고 현재 4, 5개월이 지난 9월 10만 745원입니다. 그러면은 4, 5개월 동안 0.74% 정도 되니까 1년으로 치면은 2%가 좀 넘는 네, 수익이 난 거를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금리에 대한 이자 수익률 분을 가격에 반영시켜 가지고 이 ETF의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고요. 네, 금리가 마이너스 금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 그래프는 계속 우상향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기준금리가 만일 현재보다 계속 높아지게 되면은 이 각도가 더 높아지겠죠. 네. 어쨌든 파킹 통장 대비 이 ETF의 장단점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파킹 통장 대비 장점은 먼저 기준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네,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만일 기준금리가 3%, 4%, 5%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이 ETF의 수익률도 연수익률은 네, 그에 맞춰서 3%, 4%, 5%가 될 겁니다. 자, 두 번째로 한도가 없습니다. 파킹 통장들 보면 뭐 2천만 원, 5천만 원, 뭐 1억 이렇게 한도가 있는데 이 ETF는 사고 싶은 만큼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특별한 가입 조건이 없습니다. 증권 계좌만 있으면 ETF를 매수할 수 있어요. 은행 같은 경우에는 우대금리를 받기 위해서 갖춰야 될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대신 단점들이 있는데요. 먼저 기준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수익률도 하락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은 기준금리가 상승하는 추세지만 몇 년 후에 기준금리가 만일 하향 조정된다면 그에 따른 수익률도 낮아지겠죠. 그리고 혹시라도 마이너스 금리로 가게 된다면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파킹 통장 같은 경우는 어떤 통장, 뭐 토스뱅크 같은 경우 네, 하루하루 이자 받는 재미가 있는데 네, 요 ETF는 그런 이자 받는 재미는 없죠. 그리고 당일 출금 이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ETF를 팔아야지 현금화 할 수 있는데 증권시장 같은 경우는 이틀 정도 걸리죠. 마지막으로 카드가 나오지 않아요. 네, 파킹 통장 만들면은 이렇게 카드가 나와서 그 카드 갖고 결제도 하고 입출금도 하고 할 수 있는데 요 ETF 사다고 해서 네, 특별히 네, 카드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네, 앞서 본 이런 뭐 장단점이 아니라 바로 얼만큼의 비용이 발생하냐인데요. 네, 만일 요 ETF에서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면 뭐 2%, 3%의 수익률이 무색해지겠죠. 네. 그래서 어떤 비용들이 발생할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운용 보수입니다. 모든 ETF에 다 발생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스프레드입니다. 매수 매도 스프레드. 그리고 세 번째는 거래 비용이에요.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운용 보수는 이 ETF를 운용하고 있는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해 봤는데 0.05%입니다. 굉장히 미미하죠. 그래서 패스해도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스프레드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매수할 때 되게 높은 가격에 사야 되고 매도할 때는 낮은 가격에 팔아야 된다면은 네, 그 차이만큼 손실을 보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매수 매도 스프레드가 되는데 지금 현재 굉장히 거래가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촘촘하게 호가가 붙어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스프레드에 대한 비용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자, 문제는 세 번째 그 매매 비용입니다. 이 매매 비용은 이제 증권사 수수료가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금융투자협회 네, 홈페이지에 가셔서 금융투자회사 공시 그리고 금융투자회사 수수료 비교 들어가서 주식거래 수수료를 가시면 네, 이 메뉴로 가시면 네, 각 증권사들의 수수료를 다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엑셀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엑셀 다운로드 받아서 보면 100만 원을 기준으로 1,500원 받는 데도 있고 2,500원 받는 데도 있고 네, 뭐 1,990원, 1,000원, 2,972원 받는 데도 있네요. 자, 이렇게 수수료를 받는 데가 있는가 하면 더 밑으로 내려가면 뭐 110원, 150원, 100원 이렇게 10분의 1 수준의 수수료를 받는 증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비싼 수수료를 내야 되는 증권사 계좌에서 이 ETF를 거래하게 되면 비싼 수수료를 매매 비용을 내게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지인의 계좌예요. 네. 하루 만에 마이너스 0.39%가 됐어요. 네. 이게 네, 매매 비용이 반영이 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 2% 이자 받으려고 사는 건데 사자마자 뭐 마이너스 0.4% 손실이 나면 안 되겠죠. 네. 또 다른 계좌입니다. 이거는 거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계좌인데 이 계좌 같은 경우는 네, 바로 플러스 수익으로 갔어요. 네. 정리하면 이 ETF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현재 상황에서 파킹 통장을 네, 증권계좌에서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라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거래 비용에 유의할 필요가 있고요. 잦은 매매를 하면 안 된다. 네, 잦은 매매를 하면 네, 그 매매할 때마다 비용이 발생하니까 수익률을 까먹게 될 거고요. 그리고 수수료가 저렴한 증권사, 수수료가 저렴한 계좌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